요거는 5월 15일 BBC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인플라시온 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고 있나. 지금 연간 109%의 물가 상승률, 심지어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밀착 취재한 신문 기사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길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그냥 BA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노동자 계급들이 많이 사는 어떤 지역에서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하고 계시는 분이래요. 이름이 야니나 씨인데, 이분한테 사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국가에 사는 게 그다지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개업을 할 때도 이미 인플레가 25%였어. 네,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 네, 이미 인플레가 25%였어. 다 적응해서 살았어.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수치 인플레이션이 최근 2배가 되고 그것을 더 넘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브랜드를 보지 않는다. La gente ya no se fija en la marca. 마르카가 브랜드예요. 이게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신경도 안 써. Solo en el precio. 오직 가격만 봅니다. De 10 productos que compraban, 10개 제품 구매하는 것들 중에 4 eran básicos. 생필품이 4개였습니다. 생필품이 4개. 이제 그만큼 많이 척박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이제 생활이. 이 물가 상승률이 가속화되면서 연간 50%에서 2022년에 95%대까지 한 해 만에 2배로 증가하고 나니까 이 야니나 씨의 고객들의 구매 성향 자체가 바뀐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현재의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의 수치들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이 지난 3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아르헨티나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지금 빈곤층이래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들은 어린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발생을 하죠. 14세 미만 아이들의 54.2%, 무려 600만 명입니다. 이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빈곤선이 물론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 이만큼 못 벌면 빈곤이야. 일단 소득이나 지출 수준 이런 건 생활 수준을 보고 요 선을 하나 딱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빈곤해 라는 기준선이 딱 있는 겁니다. 그 빈곤선 아래에 무려 600만 명의 아이들. 네. 너무 어린 아이들이 54.2% 심각한 빈곤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경제학자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3월 달에 인플레가 7.7%, 4월 달에 8.4%. 그러니까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7%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물가가 한 달마다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짜장면이 5,000원이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5,500원이 돼 있는 거야. 사실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게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초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 이것만으로 베네수엘라를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예를 왜 이 기사에서 들었냐면,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그냥 이미 논외야. 베네수엘라를 얘기할 수 없어. 베네수엘라는 이미 깍두기 이런 겁니다. 얘네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다 말아먹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뜻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저소득층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상적으로 인플레 시기에 가장 많이 오르는 물가가 식료품이죠. 그런데 이 식료품은 노동자 가족들, 이 소득 분위기가 낮은 가정에게 가장 큰 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적으로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 구조를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만드는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아르헨티나 시중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보면요, 딱 4월입니다. 4월. ¿Cuántos aumentaron en abril? 4월 동안 얼마나 증가했느냐? Algunos de los productos más populares e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장 유명한, 일반적으로 유명하다, 영어의 popular랑 비슷하게 생겼죠? 유명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많이 소비하는 제품들의 순위를 보면 우유가 12.9%. 12.9%, 한 달 만에 12.9%가 올랐고요. 야르바, 마떼차의 잎,
네, 맞대 잎이겠죠. 이게 12.5%. 이게 맞대 중요하잖아요. 엄청 많이 먹고. 그죠? 만사나 로하, 빨간 사과가 11.1%. 만사나 거의 매일 아침 식사로 주식으로 많이들 먹는 거라고 합니다. 설탕 얘기할 거 없죠. 9.4%. 누르세 델 레체, 이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 디저트래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또 제품 중에 하나랍니다. 빵 프랑세스, 이거는 뭐 페루, 뭐 아르헨티나 다 많이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식 빵, 그죠? 프랑스식 빵 해가지고 개별 가격이 9% 상승했고, 이건 좀 치명적이에요.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아사도 들어보셨나요? 아사도, 아르헨티나의 아사도가 바베큐예요, 바베큐. 바베큐인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소울 같은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것도 6.3% 올랐다. 생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들한테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한테 마치 무슨 쌀, 고기, 술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만큼 실제 생활 물가가 올랐다. 이제 빈곤의 가속화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여러분, 이 최저소득 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다수죠.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방어가 어려워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물론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조가 조금 셉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정부에 끼치는 영향력이 꽤 커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물가가 막 올라가면 노조가 힘을 막 내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해서 임금 상승을 얻어냅니다. 근데 비정규직은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미등록 직업 종사자가 35.5%랍니다. 아르헨티나 사회보장국이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계속 관리를 해요. 그리고 빠르게 늘고 있는 자영업자도 크게 한몫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노동경제개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창출된 신규 일자리의 80%는 미등록 급여직이거나 비전문 자영업자였답니다. 네. 우리도 사실 비슷할 거예요. 한국도 전 세계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 좀 취약한 나라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려 80%였대요. 팬데믹 한번 겪고 나서 기업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뽑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위 두 그룹은 전체 노동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이게 좀 더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실 우리나라 그 등록되어 있는 노동자는 우리도 의료보험 체계 이런 거 보면 집에 예를 들어서 나하고 뭐 아들이 둘이야. 네, 나하고 내 동생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피부양자의 지위를 갖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로자로. 그러면 제가 내는 세금으로 이 둘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아르헨티나는 지금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절반 미만의 사람들이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기형적인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괜찮냐? 정규직도 가난합니다. 모르게. 왜?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중남미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나라. 사실상입니다. 실제로 1위는 베네수엘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는 깍두기. 아르헨티나는 계산하면 얘네를 뭔가 경제지표로 비교하는데 뭐 어떻게 넣고 시작하면은 계산이 안 돼. 이게 맞출 게 없어. 얘네는 깍두기 계산해서 제외해. 완전히 말아먹은 나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난 4월에 아르헨티나 최저임금은 약 8만 페소였습니다. 이게 170달러래요. 근데 이 환율도 계속 날마다 바뀌어가지고 사실 이 기사가 작성될 당시의 기준으로 8만 페소인데 4인 가족 최저 생기비는 주거비를 빼고 19만 페소래요. 그러니까 월세를 뺀 거야. 그래서 월세가 사실 어떤 생계비의 가장 높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거를 빼고도 이미 2배예요. 그 2명이 열심히,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벌어도 내 가족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요. 이분 정규직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신티아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산부인과 병원 행정직을 가지고 계신데요. 산부인과에서 병원 행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 행정직이면 굉장히 좀 안정된 직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근데 최근 집세 부담으로 이사를 결정했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 들어볼게요. 자, no podía mantenerme con mi sueldo. 내 임금 가지고는
나를 유지시킬 수 없었다. Y a mis padres tampoco. 우리 부모님들도 les alcanzaba con su jubilación. jubilacion이 연금이에요. 은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연금, 보통 연금을 의미합니다. 은퇴연금. 그래서 이 퇴직연금으로는 부모님들도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연금은 사실 뭐 임금처럼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정된 액수를 이렇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집세가 부담이 돼서 집세를 계속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네. 근데 정말 치명적인 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생활비도 줄고 주거비도 줄고 해서 비용이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 이상 아사도 델 로스 도밍고스를 할 수 없게 됐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거냐? 아사도 아까 말씀드렸죠? 바베큐라고. 사실 아사도는 그냥 구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아르헨티나에서는 바베큐라는 제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베큐. 아르헨티나식 바베큐를 아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아사도 델 로스 도밍고스, 도밍고스가 일요일, 도밍고가 일요일을 복수로 표현했으니까 매주 일요일에 아사도.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매주 일요일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서로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바쁘게 하다가도 일요일만 되면 모여서 집에서 이렇게 바베큐도 해 먹고 이게 일상이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다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걸 못 한대 이제. 그래서 아사도 델 로스 메세스가 된 거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한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사도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한다고?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siempre tuvimos inflación en Argentina. 아르헨티나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pero 하지만 antes los sueldos le ganaban. 우리의 임금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겼다. 사실 급여가 물가보다 더 높았다. 그래서 괜찮았다. 근데 지금은 ahora incluso con trabajo sos pobre. 이제는 당신이 직업이 있어도 여전히 가난하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 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버 카피탈 그로스, LGC라는 컨설팅 회사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요. 아르헨티나 그 사회보장청에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지난 5년간 평균 20%의 구매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등록 근로자는 거의 2배 상실했고요. 아르헨티나 카톨릭 대학교, 남미는 대부분 다 카톨릭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남미 국가에 카톨릭 학교가 있어 이러면 거기는 명문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다 명문대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잔지식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빈곤층이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뭘 했느냐? 물가가 너무 비싸. 이 사람들이 이 지갑 안에 너무 지폐를 너무 많이 넣어가야 돼. 그냥 뭐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래도 막 한 뭉탱이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번거로울 테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화폐를 발행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10페소, 20페소, 50페소, 100페소, 200, 500, 1000페소가 최고 이제 가치를 가진 지폐였는데 이 지폐에 이어서 지난 5월 22일에 2000페소짜리 이 친구를 새롭게 발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현지인들이 뭐라 그러냐? Hoy en día 2,000 pesos es lo mínimo con lo que tienes que salir de tu casa para comprarte cualquier cosa. 이게 뭐냐? Hoy en día, 요즘, 오늘날 2,000페소는 최소한이다. 뭐 하는데 최소한? 물건을 사러 집을 나가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차비 같은 거다 이거죠. 이 2,000페소가 지금 최고 화폐인데 우리로 치면은 버스비 뭐 1,000원, 2,000원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느끼는 가치가. 그래서 con estos niveles de inflación deberían emitir billetes de 5,000 o 10,000 pesos. 최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뭐뭐 해야 한다. deberían emitir 발행해야 할 거야. 5,000페소 또는 10,000페소짜리 지폐가 필요해. 이들이 2,000페소 갖고 택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No tengo idea cuánto voy a pagar por estas galletas. 야니나의 가게에 들렸다가 인터뷰를 당한 거야. 이 신티아라는 분이. 과자를 딱 집었어. 그랬더니 할 말이 이 과자를 내가 오늘 얼마를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는 사람도 모르고 파는 사람도 몰라. 왜? Ayer estaba a un precio. 어제는 어느 가격에 있었는데 y capaz
그럴지도 몰라. hoy estén a otro. 다른 가격일지 몰라.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의 가격이 맨날 바뀌니까 사는 사람도 얼마로 사야 될지, 파는 사람도 얼마로 파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컨설팅 회사죠. 포커스 마켓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기존에 가장 높은, 액면가가 가장 높았던 1000페소 지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최초 발행 당시보다 18배가 하락했답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6.18페소짜리 A 제품, 그때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이 56페소를 주면 살 수 있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살려면 1000페소를 줘야 돼. 화폐 가치 하락이 어마어마하다. 말도 안 된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후안 도밍고 페론, 73년도부터 74년도까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엄청난 명언을 남겼어요. Mientras los precios suben por el ascensor, mientras 뭐뭐 하는 동안 los precios 가격들이 오른다. 뭘 통해서? 엘리베이터, ascensor, 엘리베이터를 타고 물가가 오르는 동안 los sueldos, 급여들은 suben por la escalera, 계단을 타고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물가가 항상 급여 상승률보다 높다라는 얘기죠. 네, 이 사람의 명언 우리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얘기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명언처럼 단순히 급여 대비 물가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부유한 사람들이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도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임에도 어렵다. 왜? 인플레에 의한 재정 왜곡 현상 때문에. 이 재정 왜곡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면 아까 중남미 대부분 나라들, 아르헨티나 마찬가지겠죠. 이 노동조합의 입김이 세다. 네, 여기서 노사정 협의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있습니다. 노사정 협의회에서 임금 인상을 협의합니다. 야, 인플레가 너무 높아. 우리 임금 인상 시켜줘. 오케이, 인상시켜줄게. 그러고 나서 정부는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소득세 납부 하한선을 올려야겠지. 그래서 여기 또 손을 딱 그어놓고 이 미만으로 벌면 소득세 안 받아. 너는 너무 못 버니까 소득세를 내가 차마 받을 수가 없네.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로 안 받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선이 점점 올라가는 거지. 평균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한선은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 기존의 선이었다 그러면 하한선은 이렇게 올려놓고 소득 구간을 조정하지 않은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 구간이 우리도 뭐 이제 세율 구간이라고 이제 돈을 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10%, 200만 원부터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5%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조정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최소 소득이 계속 올라가면 원래는 이만큼 벌면 35% 이거야. 근데 인플레 때문에 내가 뭐 인플레 때문에 작년보다 2배 이상 받아도 사실 실질적으로 내 소득은 늘어난 게 없는데 내 구간, 이 소득세 구간이 조정이 안 돼서 요만큼으로 이제 변경이 된 올라간 내 임금 때문에 최고 세율 35%가 적용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득자들도 점점 어렵다. 그래서 한 사례로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이에르모 씨 67세고요. 무려 항공화물 매니저로 30년 동안 근무를 한 뒤에 은퇴를 했대요. 얼마 전에. 근데 은퇴를 하고 몇 년 뒤에 바로 컨설턴트로 다시 재취업했답니다. 이분은 가족 때문이에요. 눈물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제 손녀의 학비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este año empecé a pagar el colegio de mi nieta. nieta, colegio 학교, 손녀 학교, pagar 지불하다, empecé 시작했어요. 올해. porque si no, iban a tener que cambiarla.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학을 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empecé el año. 올해를 시작했어요. 뭘로? pagando 25,000 de cuota. 계산서로 25,000페소를 내면서 올해를 시작했대. 올해 초창기에는 25,000페소만 냈는데 y en 4 meses, 4개월 만에 ya estoy pagando 50,000. 4개월 만에 5만 페소, 2배 이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연, 이건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손녀의 사립학교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자신이 좋아하는 시가를 끊어야 됐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었대.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뭐 정부가 그냥 세금을 올려서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그 수입산 시가 담배를 많이 태우셨대요. 근데 하루 10개비를 태우는데 300페소밖에 안 했대. 옛날에는 300.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똑같은 양을 4,200배수를 줘야 돼. 몇 배야 이게? 무슨 열몇 배가 올라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었다. 그런데도 웃고 있죠. 차라리 잘 됐어. 나는 뭐 건강을 얻은 거지. 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뭐 인플레가 이런 거는 뭐 늘상 있는 일이고 뭐 아주 긍정적으로. 네. 중남미 사람들한테 가장 배워야 될 소양 중에 하나. 긍정적이라는 거. 언제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올해 12월에 아르헨티나가 대선을 앞두고 있대요.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항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아르헨티나 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90년대 초인플레 그리고 2002년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아르헨티나가 어떤 위기들을 겪었는지 그래서 그 위기들에서는 어떻게 헤어나왔는지 우리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